사장님 오늘은 배경이 또 다르네요. 좀 바뀌었죠? 네. 가구가 왔습니다. 가구는 어디 있나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제가 카메라 사용법에 능숙하지가 못해서 지금 가구 배치가 안 나오는 앵글로 찍고 있는데요. 조만간 전문가가 오시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오실 예정이라서 그분이 바꿔주시고 나면 다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보던 그림도 보이고 꽃병도 보이고. 한 분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하신 고객분이신데 그분께서 다 저희에게 쾌척해 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서 잘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문제는 화면에 안 나와서 제가 요번에 가구 갖다 놓으면서 저희 고객님에게 매우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배경에 다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처럼 고객을 매우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성과를 굉장히 좋은 거 주셨나 봅니다.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DH 브랜드 아파트가 가장 멋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보적으로 좋습니다. 1등 회사니까 역시 다르다 싶은데요. 1등은 달라요. 현대건설에서 반포 124주구 아주 멋진 대단지로 그리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여기서 돌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반포 덮개공원으로 반포 124주구랑 연결되는 거 하도 기사에 많이 나와서 조감도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한강 유역 환경청에서 절대 불가하다. 덮개공원 안 된다. 원칙적으로 한강에 그런 시공은 불가능하다. 이거 서울시가 허가해준 건 아니었나요? 서울시와 환경청 얘기 너무 상반돼서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이런 일을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일이 꽤 많은데요. 행정관청에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도대체 행정관청이란 일처리에 그 일관성이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없나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돼요. 민간에서 원하는 최종 목표를 생각을 하고 관청에 가서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받아와야 되는 인허가는 뭐뭐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거꾸로 답을 제시해 주셔서 순서는 이 순서고 이걸 다 잘하면은 우리는 해준다.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으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곳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건 맞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서울시가 아닌 다른 곳이 등장을 해가지고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 프로시저는 무산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쓸데없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 민간인 입장에서는 관청에 가가지고 야 니네가 하라고 했는데 저쪽 관청에서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러겠죠. 이게 뭔 황당한 상황이냐 하면은 수많은 법규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이쪽 관청에서는 상관없을 것으로 내리는 유권 해석조차도 이쪽 관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이런 일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건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건물 쪽 하다 보면은 정말 소방 쪽이나 기타 등등이나 다 다른 얘기합니다. 그거를 건축사가 잘 해줘야 되는데 건축사의 영역을 종종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당황스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모르겠는 거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옛날식이잖아요. 그랬다가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옛날이야 뭐 내가 누군지 알아. 느그스장 남천동 살지.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사우나도 했고 이거 그런 얘기 하면서 1% 가면은 되는데 이게 지금 2020년대에 서울에서 될 일인 줄 아세요? 지방은 될지도 모르지만 서울에서는 그랬다가 뉴스에 나옵니다. 크면 커질수록 얼마나 일이 커지겠어요.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분들이 요즘에 윗사람이 시킨다고 그렇게 하긴 하는 줄 아세요? MZ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공서들별로 서로 다 모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서로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먼저 정해놔야 민간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관들마다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당황스럽죠. 더욱이 정비사업부 서울시에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 말을 다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덮개공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덮개공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덮개공원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국제공모도 했어요. 디자인도. 그때까지는 그러면 왜 한강청에서는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어요. 돈 쓰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물론 제가 그 조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는 알진 못하지만 분명히 관공서에서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도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 몇 번 보냈겠죠. 니네 이러면 안 된다. 몇 번 얘기했겠죠. 근데 서울시에서 물어봤을 때 이랬을 수도 있죠. 그거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하면 돼요. 이런 것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하나가 마치 퀘스트 깨나가듯이 이번엔 이거부터 해야 되고 이번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끝에 부분까지 가는 과정
나중에 상충이 되는 것들은 민간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관에서 다 풀어줬으면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니에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관공서들끼리 자기들이 해결할 일은 자기들이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민간한테 자꾸 던지고서 이거 우리가 협의해서 해준다고 언제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주는 상황에서 시간만 대기 타는 거잖아요. 그럼 대기만 타나고요. 나중에 설계 변경되면 돈 다 다시 들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반포만 문제인가요? 덮개공원은 압구정도 하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압구정은 심지어 성수까지 다리도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인프라 공사를 왜 아파트한테 시키죠 도대체? 반포뿐만 아니라 압구정을 포함한 수많은 한강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 한강청이라고 하는 환경부 산하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그 법이 절대 유들이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면 그럼 처음부터 서울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서울시장님은 맨날 한강 르네상스 아니에요? 맨날 물하고만 노시잖아요. 오세이돈이잖아요. 오세이돈. 포세이돈 말고 오세이돈이잖아요. 그래서 물난리도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을 민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부글부글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민간은 부글부글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관에서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관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는 거죠. 천천히. 그럼 그게 다 돈입니다. 관이 해야 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민간이 하는 일들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돈입니다. 이자잖아요. 이자 나가잖아요. 돈이라는 게. 예전에 누가 그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여기서 시장은 마켓이 아니라 메이어, 시장님을 이길 수 없다고 짤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민간은 맨날 속만 부글부글하고 화도 못 내고 있다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간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공복의 자세라고 봐요. 공복이라는 것에서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공공의 머슴이라는 뜻이죠. 공무원이란 정말 그런 자리니까 이거 뭐 어깃장 놓고 도장 안 찍어줘요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서로 조율해서 뭔가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 서울시에서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환경부에서 제끄당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서로 빨리 조율을 할 수 있게 하던가.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가서 얘기했는데 정비사업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정비사업 전반을 특정 기관에서 전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기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그 어떤 일도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된다 그러면 여기서 안 되고, 여기서 된다 그러면 또 저기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비슷한 사례가 지금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방공포대 아십니까? 모르실 수밖에 없죠.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군사시설이니까 당연히 볼 수는 없는데, 서울 시내의 높은 건물의 옥상에는 방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도시선설 같지만 있다고 합니다. 북에서 내려오면은 발칸포를 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방사내널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는데, 층수 높은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시설들을 군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아파트가 35층 규제가 사라지고 점점 높은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도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안 했었는데, 땅에 보시면은 종종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는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말 그대로 대공방어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 높이 지으면은 방공포대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군에서 하는 거죠. 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럼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해야 되는 거냐.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서 분명히 이 얘기 나오니까 층수를 우리가 풀어준다고 해도 안 될 수 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층수 규제 없앤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런 정치적인 사탕발림 얘기하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군하고 미리 만나서 이러이러한 일이 앞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군은 어디서 양보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거를 해줘야 되는 거냐, 서로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아니다, 이런 강성 발언밖에 나올 수가 없죠.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리미리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기름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미리미리 기름칠이 뭐였냐, 제가 업무상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팀들은요, 그냥 종종 가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자주 하고 종종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커피도 사드리면서 기름칠을 좀 합니다. 기름칠. 그래야 나중에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순환보직에서 저 사람들 몰라요 이럴 게 아니라, 평소에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러는 거 저런 거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풀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셔야죠. 우리나라는 하도 임기가 짧고 선출직들 같으면은 선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기대도 안 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관에서 서로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자주 봐서 자주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세종시 내려가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웬만한 공기업들은 엉뚱한 시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요? 대전에서 만나요? 세종시를 다 불러요? 이런 상황들이 이 지방 이전, 혁신도시, 세종시 폐해라고 보고 있어서 하루빨리 다 한 곳에 갖다 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싫으시면은 다 세종시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야 이야기도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야기도 더 잘 통합니다.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자주 봐야 얘기가 통하지. 안 보면은 남이랑 똑같아요. 친한 사이들끼리도 더 자주 만나고 좀 덜 친하신 분들도 자주 만나도 더 친해지면 얘기가 잘 풀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덮개공원 해외 유명 건축사가 선정돼 있거든요. 반포 쪽에. 그럼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일 못하나요? 그 위약금은 누가 주나요? 만약에 못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변에 유명 건축가가 와서 뭐 혁신설계 이런 거 됐고 행정부터 풀려야 되는 거죠.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민간은 정말 죽어나요. 민간은 오늘도 죽고 있습니다.